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명상 프로젝트 37일째입니다. 아,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읽는 인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이제 일본 사람,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던 오에 겐자부로라는 이제 이 사람의 50년 독서와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이 제목만으로도 저는 샀습니다. 왜 이 책을 샀냐? 보통은 저는 이제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을 탔던 그 작품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음, 이 사람이 썼던 뭐 김유한 일도 데뷔했었는데 평론가의 호평을 받았어. 데뷔를 했고 사육, 뭐 개인적인 체험, 그 다음에 만엔 원년의 풋볼 등의 작품으로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뭐 일본에서 그러니까 인정받는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제 50년 이상 이 사람이 소설을 집필해 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그러니까 받았던 그 노 작가는 평상시에 50년 동안 평생에 어떤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그 훌륭한 작품들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 에 기반해서 샀던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아직도 읽고 있긴 한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태그 붙여놨는데 이 사람이 여기 나오지만 도쿄대학교 학교를 어디 갔냐? 도쿄대학교에 54년 도쿄대학교에 입학해 그러니까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죠. 프랑스 문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문학, 우리가 영문과 보면 영어 문학 소설 보면서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프랑스 불문과는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프랑스의 문학 작품들을 공부하는 학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이제 해석하는 걸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일본어로 번역한 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좀 받곤 해요.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이 있냐? 여기 나옵니다. 광대한 공생감이라는 번역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로는 저도 이거 프랑스 모르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거대한 커뮤니용이라고 나오는데 이 커뮤니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당시에 찾아보면은 카톨릭 미사에서 거역되는 의식이라는 말이었는데 이 사람은 해석을 공생감이라는 거는 그걸 깨달으면서 와 대단하다. 보세요. 공생감은 그쯤 일본어에서 일반적인 어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생감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전 세기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공생이라는 말조차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30년쯤 지나서야 자주 언급이 된다. 야, 그래서 제가 뭐라 썼습니까? 번역가로서 역할 대단하다는 생각했고 우리도 이렇게 조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신조어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한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싸늘 이렇게 그런 이상한 줄임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에는 언어의 탄생은 우리 새로운 의미의 탄생이다.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의 겐자부로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야 바로 이거다라고 한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바로 나도 이런 방법으로 소설 써보자라고 다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는 지금까지 일본에 없던 언어 표현 방식이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나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재밌었다는 거죠. 지금 내 생각을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일본어로 쓴다면은 소설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썼잖아요. 야, 되게 재밌는 발상이다. 내 생각을 주어진 기분. 한국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이렇게 발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썼냐? 그거 해서 그렇게 3학년 대학교 3학년 겨울 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4학년 1학기 초쯤 됐다고 제가 썼죠. 그 다음에 아까 저자석에 나와 있는데 소설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묘한 일이라는 단편이었습니다. 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으로 되게 호평을 받으면서 문단에 데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막 쓰고 싶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장편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단편 소설 하나 써보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도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 표현이 되게 멋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외국어와 일본어 사이로 오가면서요. 이렇게 언어의 왕복, 감수성의 왕복, 지적인 것의 왕복을 끊임없이 맛보는 작업이 특히 젊은이들에겐 새로운 문체를, 자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설을 시작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대부분은 번역을 하게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소설의 세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라고 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보고 이런 생각으로 소설을 쓸 수 있겠구나. 저도 영어 공부 몇 번 방법 올렸는데 영어 책 많이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게 늦었지만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다시 예전에 2년 전에 사놨는데 못 읽었습니다. 스페인 여행 갈 때 스페인 내전을 이 책을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여행 갈 때 제가 사갔는데 이렇게 스페인 내전이 일어난 다음에 1937년 5월 이때를 배경으로 썼는데 스페인 여행 갈 때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 2권까지 읽는데 1권에 5분의 여기 딱 붙어있는데 5분의 1 6분의 1인가요? 이 정도 읽다가 포기했어요. 좀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좀 다시 읽어보자 해서 다시 읽다가 제가 몇 군데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 표시해놨냐, 이게 해밍웨이가 되게 해밍웨이 체라고 해서 원래 이게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한국을 따진 김훈 작가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되게 간결책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간결한지 한번 보자. 그래서 딱 봤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기 괜찮습니다. 젊은이를 대꾸했다. 그는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있었고, 너무 제가 썼잖아요. 클리셰이 하자. 구슬 같은 땀, 그냥 땀을 흘리고 있었고, 구슬 같은 땀이라고 해밍웨이가 진짜 이렇게 썼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는 미끄러지듯 짐을 풀어 개울가 조약돌들 사이에 조심스레 내려놨다. 미끄러지듯이 부사, 조심스레.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해서 쓸데없다 라고 썼잖아요. 그는 짐을 풀어 개울가 조약돌 사이에 내려놓았다 라고 해도 내가 해밍웨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그럼 원서가 어떻게 써 있을까 라는 생각을 왜 했냐. 그렇죠, 궁금하긴 했는데 오가면서 읽을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 책에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주문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Ernest Hemingway, For Whom the Bell Tolls. 뭐라 써있냐 살펴보겠습니다. 글씨 엄청 조그맣게 돼 있어서 보기 되게 힘들죠. 근데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죠. Bending under the weight of the packs, sweating. 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가 sweat 이거든요. sweating. 그러니까 구슬 같은 땀이라고 표현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냥 sweating. 땀을 흘렸고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만 봐도 상당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미끄러지듯이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크로스로 좀 같이 병행해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제가 한번 번역해 본다는 느낌, 이걸 안 보고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또 여기 이 번역 문화하고 또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저만의 스타일, 문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을 것 같죠?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